안녕하세요, 북스론 카페 여러분. 자, 오늘은 이제 25년도 데뷔, 시즌2 1차 모의고사 강의를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제 모의고사 강의 들어가기 전에 제가 이제 좀 안내 말씀 드리자면요. 여기 이제 북스론 모의고사는 시즌1 모의고사하고 시즌2 모의고사 이렇게 나누고요. 시즌1 모의고사는 그 예전에 그 모의고사들 있죠. 그 모의고사들 이제 랜덤으로 돌려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었고요. 총 48회까지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은 41회 정도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별도로 이제 뭐 설명 강의나 그런 건 없어요. 그다음에 시즌2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모의고사 문제 같은 것들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제공을 하는 건데 이번 연도에 제가 좀 바빠가지고 한국사하고 세계사 부분은 했는데 역교동 부분을 못했어요. 그래서 역경 부분은 예전에 그 모의고사 중에 좀 괜찮은 모의고사를 해가지고 이렇게 실어놨거든요. 예, 이 점 좀 양해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요거는 시즌2 모의고사는 이제 그 요번에 강의할 때 강의 또 제공을 하는데요. 자, 이 강의 진행할 때 제가 이거 일일이 다 설명을 못 드려요. 이 시간 관계가 그리고 있고도 시간 관계상 그런 측면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또 예전에 제가 이제 강의했던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 그냥 참조를 해주시고요. 여기에서는 이제 강의 내용을 파악하고 제가 이제 또 오타 오기 같은 것도 좀 있거든요. 예, 제가 생활하면서 이제 같이 만들다 보니까 제가 이제 좀 시간을 없어요. 예, 그래서 좀 약간 촉박한 상태에서 만들기 때문에 하면서 오타 오기 그 점검하고 그 정도 이렇게 이제 할 거예요. 그래서 답안을 이제 점검하고 오타 오기 정도 점검하는 식으로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보충 자료가 있긴 있는데 예전에는 이제 보충 자료를 좀 제대로 많이 실어놨는데 보니까 이제 볼 의미는 없더라고요. 예전에 그 제가 알고 있는 그 사용하고 있는 교재에서 제공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진짜 필요한 것만 진짜 필요한 것만 그 보충 자료에다 적어놨습니다. 자, 그래서 하여튼 요걸 이제 양해해 주시고 이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또 하나 또 소개를 또 해드리면 제가 이 중간중간에 인증번호를 불러드리거든요. 그래서 인증번호를 불러드리면 그 인증번호 듣고 그 밑에 댓글로 이렇게 달아주시면 비밀 댓글이죠. 비밀 댓글로 이렇게 달아주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어떤 그 자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PDF 자료 제가 올려놨거든요. 거길 무슨 자료 원한다. 예를 들어서 역교동 관련된 자료 원한다 하면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제가 그 관련된 비밀번호를 알려드릴게요. 근데 이제 여기는 이제 단체 카톡방에 들어가는 사항만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모의고사 단체 카톡방에 들어가서 일단은 이렇게 이제 강의 듣고 나서 거기 비밀 댓글로 이렇게 달아주시면 해당 그 자료를 제공해 드릴 거예요. 그리고 서포트주 분들은 이미 다 제공한 자료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그 서포트주 아닌 분들만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 모의고사 그 채팅방에 들어가서 그리고 듣고 나서 그 밑에 비밀 댓글로 인증번호를 한 강당 두 개씩 얘기할 텐데 그 두 개를 이렇게 적어주시면 돼요. 예. 자, 그러면 이제 모의고사 강의를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22년 개정교육과정 설계의 개요 내용이다. 자, 기억의 과목 명치를 쓰고 니은의 용어를 쓰시오 이렇게 했거든요. 제가 이제 예전에 저 앞에 얘기한 것처럼 좀 오타가 좀 많아요. 예. 그래서 지워가면서 좀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교육과정 이게 중복되죠. 예. 자, 그러면 이제 용 과목 명칭인데 작년 그 기출문제도 과목 명칭 쓰는 거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거 22년 개정 처음 들어가니까 기본적인 내용이 나올 수 있어요. 과목 명칭 쓰는 거. 자, 이거 내용을 보면, 자, 22년 개정 역사과 공통 교육과정은 역사로 구성되었으며, 선택 중심 교육과정은 공통 과목 및 선택 과목 구성된다. 자, 공통 과목은 뭐뭐다. 자, 여기에서 이제, 여기 들어갈 공통 과목은 이제 고등학교 공통 과목이죠. 예, 여기 뭐 공통 과목에 선택 과목 나눈 것 자체가 고등학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들어간 공통 과목은,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울 한국사 원, 투예요. 예. 그래서 이게 두고 이제
나눠져 있거든요. 그래서 15년 개정교육과정까지는 주로 이제 교과서가 한 권으로 돼 있잖아요, 한국사가. 근데 요번에는 원, 투로 구성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예전에 교육과정 동영상 때 좀 설명을 했지만, 원은 주로 이제 정근대사 위주로 이제 설명됐고요. 투는 거의 근현대사요. 그래서 여기는 정근대사, 약간 근현대사, 여기는 근현대사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그 전시본을 봤거든요. 전시를 봤는데 내용이 뭐 그렇게 15년 개정 교육과정보다 별로 다른 건 없어. 이미지 자료나 사진 자료가 좀 달라질 뿐이지 내용 측면은 크게 다른 건 없거든요. 예. 다만 이제 그걸 책을 두 권으로 이렇게 나눠놨다 이렇게 좀 그런 인상을 받았어요. 예. 그래서 22년 개정교육과정 같은 경우에는 요번에 이제 그 교과서를 공개했죠. 네, 그래서 각 그 사이트에 가보시면 있고 일부 그 출판사는 PDF 파일까지 이제 공유를 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이게 전시본이기 때문에 나중에 내년에 나올 이제 그 완성판은 좀 약간 오타나 오기 같은 걸 수정해서 나올 거예요. 그래서 제 전시본을 이제 구해서 제가 이제 PDF 파일로 해갖고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밑에 이제 공유할 수 있는 그, 어, 링크란에 거기 보면 뭐 22년 개정 이렇게 붙여 있는 거는 교과서 자료예요. 교과서 자료. 그래서, 원하신 분들은 강의 듣고 수강 인증번호를 이제 두 개, 적어주시면, 이렇게 제가 여기 다운을 이제 받도록 비밀번호 알려드리겠습니다. 물론, 앞에서 얘기했지만 모의고사 채팅방에 들어간 분들만 드리는 거예요. 예. 자, 하여튼, 기획은 있고, 자, 기획 관련된 내용에 이제 여기 부분은 여기 관련된 설명이죠. 그래서 이제 한국사 원, 투 관련된 내용인데,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역사의 흐름을 변화와 지속의 관점을 이해하고, 오늘날 모습을 과거와 연관지어 탐구함으로써 현대사를 통찰할 수 있는 안목을 기르는 과목이다. 예. 그래서 이제 근현대사 중심으로 이제 구성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한국사 원 같은 경우에는 정근대사 내용이 좀 많아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나는 용어와 관련된 내용인데, 용어는 이제 쭉 읽다가 핵심 키워드 같은 것들을 물어봐요. 예. 그래갖고 22년 개정교육과정이나 15년 개정교육과정이나 공부를 하실 때 쭉 읽다가 키워드 있으면 형광펜을 이렇게 한번 그어가면서 좀 공부를 해주시는 것도 좋아요. 예. 그래서 뭐 요약을 해가지고 공부를 해주는 것도 좋은데 요약보다는 그냥 읽는 게 좋아요. 예. 왜냐하면 이제 그 키워드 중심으로 쓰기 나오기 때문에 요약하면 이 키워드를 제대로 파악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차라리 개정교육 과정 한번 쭉 읽으세요. 예. 그게 훨씬 더 낫다는 거.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는 세계사 학습에서 기본은 심층적인 뭘 하냐? 주제 탐구예요. 주제 탐구. 그래서 여기 주제 탐구 이렇게 이제 들어가면 되죠. 예. 그러니까 이를 통해 학습자가 세계신문사관한테 필요한 역량을 함양하도록 한다. 이렇게 이제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2번을 보겠습니다. 자, 2번은 이제 뭐와 관련된 내용이냐면, 이번에 나와 있던 이제 삼장제 관련된 내용이죠. 예. 그래갖고, 3장제에 있는 내용인데, 자, 요거 좀 보겠습니다. 예. 자, 미추진 제도에서 기획의 역할을 한 가지 써보시오. 근데 여기 나와 관련돼서 제시기 나는데 이렇게 있고, 자, 니은에 들어갈 공통된 용어를 쓰시오. 이렇게 있거든요. 자, 여기에서 이제 일단은 문명태후가 했다는 그 내용 있죠. 여기. 이 문명태후는 어떤 사람이라는 걸 좀 알 필요가 있는데요. 이 문명태후는 그 우리가 이제 북위 시대 때 유명한 황제가 한 명 있죠. 군전 그와 관련된 호문제죠. 호문제, 호문제예요. 네. 근데 호문제가 어릴 때 이제 즉위를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실제로 이제 초창기 때도 정치했던 건 아니고 그 전에는 문명태후가 수렴천정 같은 걸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실시했던 제도가 이번에 시험 문제 나왔던 삼병제나 그다음에 뭐 균전제 이런 것들 그다음에 세역제도 보는데 엄밀한 세역제로 볼 수는 없는데 다른 명칭이 없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한 거예요. 약간 이제 조용조와 관련된 비슷한 그런 제도를 실시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땅을 나눠주기 전에 먼저 땅을 나눠줄 수 있는 사람들을 파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삼장제를 실시했고 땅을 나눠준 후에 세역제를 이제 해서 세금을 징수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삼장제, 균전제, 세역제는
삼위일체적 성격을 띠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왜 3장이냐? 여기 이제 장이 3명 있는데 단장, 2장, 인장, 3장을 줬어요. 예. 그래서 제일 말단은 이 인장이죠. 그래서 5개를 합쳐서 인장이 나오고 5개 인을 합쳐서 2장이 나오고 5개인가 10개인가 합쳐서 당장이라고 해서 3장이라고 해요. 그래서 3장은 주 역할이 뭐냐 하면요. 요거는 이제 여기 보시면 지금 호적을 확정을 시킨 거야. 그러면 호적을 이제 그 왜 확정시키냐? 그걸 뭐냐면 그 조세와 용역의 징발을 협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호적을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이 내용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예. 그래서 이제 있고 그 밑줄친 제도에서 기역의 역할, 그러니까 3장의 역할을 한 가지 쓰시오 이렇게 있거든요. 네, 나와 관련돼 가지고 이제 뭐냐면 이렇게 제시켰는데 요 나는 그 밑에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여기 나부터 읽어보겠죠? 호족제도를 물려내서 30채 혹은 50채 이르는 집단이 니은의 보호하에 들어감으로써 항일가에 들어가는 설정을 상을 시정하기 위한 거다. 자, 요건 이제 니은에 들어갈 것은 뭐냐면 종주죠. 종주. 그래서 그 삼장제가 실시하는 목적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종주 독후제를 이제 깨기 위한 거거든요. 종주 독구제 뭐냐 하면 56국 시대 때는 그 당시 힘 있는 그 종주 밑에 그 여러 이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 속에 들어가는 게 있어요. 그래서 종주의 한 호에 그 밑에 들어간 예민들이 그 밑에 들어가서 보호를 받는 거죠. 그리고 종주는 이걸 통해서 이제 자신의 경제적 군사적 힘을 키우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일단은 군전제 실시의 목적 자체가 이런 그 예민들을 찾아내서 땅을 주면서 국가의 힘을 이제 키우는 거잖아요. 그럼 종주가 그 밑에 있는 그 예민들을 파악할 필요가 있죠. 그러니까 이 종주 독구제를 깰 필요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깨기 위해서 삼장제를 실시한 거고, 삼장제를 통해서 호적을 작성한 다음에 그걸 통해서 뭘 징수한다? 조용세와 요역의 징발을 징수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죠. 그래서 삼장의 역할은 일단 호적을 작성한 거는 종주 독구제를 깨기 위한 거죠. 그리고 이걸 통해서 조세와 요역을 징발한다. 이 조세 요역도 3장의 역할이야. 예. 그래서 요걸 쓰시면 되겠죠. 이게 제가 여기 보면 단서를 달았잖아요. 아, 단서보다 조건을 달았죠. 그래서 공부를 하실 때 이 조건하고 단서를 꼭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단서는 되게 그 예문이나 발문에 있어요. 예문에 있기 때문에 이 단서를 보시면 되고 단서라는 것은 이제 시험 문제에 풀 수 있는 어떤 이제 힌트 같은 것들이 있거든요. 예. 이런 것들 잘 캐치를 하셔야 돼요. 공부하실 때, 문제 풀 때요. 조건이라는 것은 물어보는 게 무엇이냐를 정확히 알아야 돼. 아,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하면 뭐에서 총체적으로 이게 일반적으로 쓰는 것도 있지만 뭐뭐의 조건 안에 뭐뭐 써라. 이런 얘기 있거든요. 이것도 이제 나 관련 내용이라는 쟤는 조건을 달았죠. 근데 이 조건문을 잘 보시고 써야지 자기가 이제 뭐 안다고 해서 줄줄 쓰면 틀리는 거예요. 예, 조건에 맞춰갖고 쓰셔야 된다는 거예요. 조건과 그다음에 이제 단서를 잘 파악해갖고 써야 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 니은에 들어갈 것은 이제 뭐냐면 종주다. 종주 독구제를 파악하기 위해서 깨기 위해서 이제 삼장제를 했고 이 삼장의 역할은 호적 작성과 그다음에 이제 그 밑에 이걸 바로 조세와 요역을 징발하는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참고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조세나 요역 징발 같은 데 할 때 관리가 직접 나가서 하는 경우는 없어요. 그래서 주로 그 밑에 있는 좀 부민들, 좀 그 지역의 토착 유지들 이런 사람들이 좀 하거든요. 그러니까 국가의 역할을 밑에 있는 그 상층 양민들이 대신하는 건데 이것도 일종의 역이에요. 역. 중국에서는 이거는 뭐 여기 북위 시대뿐만 아니라 후에 명청 시대까지 쭉 지속이 돼요. 예. 자, 하여튼 이런 게 있고요. 그 답안을 좀 보시면 제가 이제 여기 밑에다가 음, 이렇게 근거를 달아놨어요. 근거를. 예. 근거를 달고 그리고 중요한 건 제 줄을 이렇게 해갖고 직접 이렇게 쳐서 이렇게 이제 해놨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 모의고사 이제 총괄 보면서 계속 이제 자기 얘기를 계속 하시더라고요. 예. 이거 아니다. 근데 저도 어쩔 수 없어요. 이거 뭐 제가 이거 답을 달 때 제 생각을 단 건 전혀 없어요. 저도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는데
제 생각을 왜 안다냐면 임용시험이기 때문에 어 그 교수들이 출제 교수님이 들고 갈 수 있는 책을 근거로 내야지 자기 생각을 이렇게 주장을 하시고 내 생각은 이렇다 하면서 이렇게 주장을 하시는 분이 있는데 요거는 진짜 대학원이나 저희 그 가서 주장하시고요. 여기는 이제 임용이에요. 그 표준화된 어떤 그 답안이 있기 때문에 저도 어쩔 수 없습니다. 그거는. 그래서 저도 이제 제 생각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기 근거에 따라서 얘기를 적어 놓은 거예요. 저도. 예. 그래서 요게 답안을 적어놨지만 제 생각이 또 다를 수가 있어. 근데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배제를 하고요. 그래서 일단은 근거가 있으니까 일단은 물어보기 전에 좀 근거를 찾아가면서 물어보세요. 예. 근거는 없이 그냥 제가 이 답을 적어놓으면 이제 계속 따지는 분이 있는데 저도 여기 어쩔 수 없이 여기 저도 여기다 근거를 가지고 얘기를 한 거니까 일단은 책을 펴놓고 근거를 보고 나서 그 다음에 뭐 얘기를 하든 말든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래서 하여튼 이렇게 있고, 자, 여기 이제 그 삼장제 역할 관련된 내용의 주의를 한번 좀 읽어볼게요. 다 읽지는 못하는데, 제가 이제 10원서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여기는 어디에 있냐면, 중국의 역사라는 책이 있어요. 일본 사람이 쓴 좀 약간 심화도서인데, 좀 잘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다가 이제 좀 발췌를 해놨는데, 여기 보면 인장은 요역을 면제였고 이장은 본인 외에 한 사람, 단장은 본인 외에 두 사람의 요역을 면제한다. 대신에 관할의 어떤 그 촌락의 과 삼장자를 각 호구가 어기면 세를 납부하고 요역을 납부할 책임을 진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세를 징수하고 요역을 데리고는 책임을 지는 거야. 대신에 자신의 어떤 조세를 면제받는 그런 역할을 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 나왔기 때문에 아마 이 문제는 나올 가능성은 좀 없겠죠. 올해는. 그래서 이제 내년에는 나올 가능성이 없겠죠. 25년에는. 근데 이제 제가 한 3, 4년 뒤에 이제 또 이게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 문제는 만들어놨어요. 예, 나중에 공부하시는 분들 필요에 따라서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일단은 그 응용 문제 같은 것들, 번역 문제를 좀 만들어놨거든요. 자, 하여튼 뭐 이렇게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을 보겠습니다. 자, 3번을 보면 거기 보면 이제 그 오스만 투르크 관련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오스만 투르크 관련된 내용인데 여기에 이제 대표 중 왕이 누구냐, 술탄이 누구냐 이렇게 이제 있는데 일단은 이제 자료 A는 그 왕과 관련된 내용이고 이거 자료 B와 연결돼서 역사 지도를 이제 이렇게 해서 기획한 이인이 누구냐 이렇게 있는데 요거 볼 필요 없고 요것만 봐도 이제 대충 배경 지식 있는 분들은 풀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기획에 들어갈 인물은 여기 보면 맘루크 왕조, 이집트에 있던 맘루크 왕조죠. 그래서 이걸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의 세대국을 건설했고요. 그리고 이때 메카와 메디나의 보호권을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메카와 메디나를 누가 장악하고 있느냐에 따른 이슬람의 종주국이라는 거예요. 지금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나라들 있죠. 사우디아라비아가 이슬람의 종주국이잖아요. 심지어는 이란도 그건 인정해줘. 이란도. 그래서 이렇게 적대국 이란도 인정할 만큼 이 메카 메디나를 누가 장악하였다서 상당히 이슬람의 어떤 위상이 이슬람들에서 위상이 좀 달라지거든요. 근데 이제 요때 메카와 메디나를 점령했던 사람이 누구냐 하면 셀림 1세죠. 좀 알려지지 않지만 교과서에도 나와 있어요. 셀림 1세가 그 당시 맘루크 왕조를 이제 뭐냐면 정복하고 이 사람이 있고 이 사람이 이제 예전에 한번 나올 때가 이제 어떤 게 나왔냐면 이 맘루크 왕조가 이제 누굴 보호하고 있냐면 아바스 왕조와 그때 이제 예전에 아바스 왕조 멸망했잖아요. 그 아바스 왕조의 후손이었던 칼리프가 있었어요. 어린 칼리프. 그래서 이제 칼리프가 있는데 셀림 1세가 칼리프 1세부터 그 칼리프로부터 뭐냐면 이 칼리프 양도 받았죠. 그래서 이제 셀리 1세부터 슐탄과 칼리프가 같이 이제 겸직을 해요. 슐탄 칼리프 제도가 실시된 것이 셀림 1세고 그 뭐냐면 계기가 됐던 것이 맘루크 왕조.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 이집트 카이로를 점령하고 나서 됐다. 자, 그런 것들 관련돼 갖고 예전에 한번 기춘에 나왔다는 거 지도 문제와 관련돼서 한번 나왔어요. 그 다음에 이제 오스만 투르크의 제일 전성기 때가 어디냐면 여러분도 알다시피 술레이만 1세죠. 술레이만 1세. 이 사람 하도 유명하죠. 그래서 술레이만 1세 때 헝가리를 점령하고 빈을 포위 공격했어요. 물론 점령하지 못했지만 그래서 이제
보통 두 번에 거쳐서 이제 빈을 공격했는데 슐레이만 했을 때 한 번 공격하고 그 뒤로 100년 뒤에 이제 공격을 했죠. 그 유럽 황제도 이제 뭐냐면 무찌르고 그래서 이제 제일 정성기였던 황제가 슐레이만 1세다. 그래서 이제 있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공부하실 때 오스만 투르크 부분은 한 5, 6년마다 한 번씩 나오긴 하더라고요. 가끔씩. 아예 안 나오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제 좀 교과서 수준만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기타사 부분은. 네. 요즘에는 뭐 일본사 제한 기타사는 교과서 수준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셀리미스와 슐레미스에 관련된 아주 초보적인 거지만 한번 문제를 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을 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구한말 관련된 내용인데요. 자, 여기 뭐, 가자료와 관련된 그 기획의 그 회사 명칭을, 형태 명칭 쓰고, 나의 주장이 나오는 경제적 배경을 쓰시오. 이렇게 있거든요. 자, 구한말 이후에 이제 그 뭐 정부를 중심으로 해갖고 펼쳤던 정책이 식상업 정책이라고 아시죠? 그래서 이 식상업 정책을 이제 펼쳤는데 식상업이라는 건 여러분도 알다시피 여기 나무 식목일 때 이제 시간이에요. 예, 제가 한자를 잊어버렸는데 식목일 때 나무를 심잖아. 마찬가지로 그 당시 산업을 심는 거야. 산업을. 그래서 산업을 심어서 우리나라의 경제를 흥성히 한다. 유럽의 어떤 발달된 산업을 심어서 우리나라 경제를 번성하게 한다. 이런 뜻인데, 이 식상업 정책은 이제 메이지 유신 이후에 이제 그 일본에서 했던 건데, 우리가 이제 벤치마킹을 해온 거죠. 이 정책. 그러면서 이제, 유럽의 이제 어떤 그 산업을 심으려면 회사도 이제 뭐 같이 회사 제도 배워야 되겠죠. 그래서 그 당시 서양의 회사 제도들이 이제 많이 뭐냐면 소개가 돼요.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게 뭐 그 상회사라든지 그다음에 뭐 주식회사라든지 등등등이 있는데 그중에 이제 제일 그 많이 한 게 상해사야. 그래서 여기 보시면 6일준의 회사에서 설에서 여기에서 이제 서양의 여러 회사들을 소개하면서 그 당시 뭐냐 상해사에 관련된 내용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상해사는 뭐냐 하면 주식회사는 이제 뭐냐면 유한 책임 회사죠. 자기가 주식을 가진 만큼만 책임을 지면 되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 상에서는 돈 많은 물주들이 합쳐가지고 자금을 대서 만드는 합작회사예요. 그래서 이거는 유한 책임이 아니라 무한 책임이야. 모든 빚을 자기가 져야 돼. 자기한테 주식만큼만 그 책임지는 게 아니라 그래서 상해사가 이제 뭐냐면 많이 설립됐어요. 좀 상해사를 이제 설립했던 그 사람들은 누구냐면 예전 보부상들 있죠. 예,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많이 설립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상해사는 상업자본적 성격을 띠고 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상업자분들이 설립된 그 회사가 상해사고요. 그다음에 상해사 같은 경우에는 독점권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이제 보부상이나 시장상인들이 정보가 유착하고 독점권을 갖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상해사들도 마찬가지로 그 당시 뭐 강무정권 등등 해가지고 정경 유착을 통해서 독점권을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 6.1주년 사람이 회사 설립하면서 서양 회사들 막 설립을 이제 회사에 대해서 소개를 했던 이유가 뭐냐? 그건 뭐냐면 개항 이후에 외국 자본에 의해 국내 생산 구조가 산업 분야가 상당히 흔들리자 국내 체제의 어떤 그 경제적 개혁안이 필요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제 소개했다. 서양의 회사 제도를 소개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상해사 관련된 주 밑에는 2번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상해사는 되게 간에서 세웠구나. 내외 아문에 해사 규정을 올려 허가받는 간원 형식 방식이다. 아까 이제 말한 것처럼 이 상해사 자체가 기존의 그런 상인 집단들과 관료들이 짝짝꿍해서 만든 이런 이제 정경 유착의 산물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들은 이제 대부분 한 분야에 대한 독점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강무 정권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냐면 일종의 이제 신자유주의보다는 정부의 보호 아래 산업을 키우는 그런 방향으로 나갔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상해사들을 적극적으로 이제 뭐냐면 육성을 하려고 했던 거죠. 예. 그래서 상해사가 상권을 정하고도 지원을 했다. 이 내용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을 이제 보시면 되는데, 자, 5번은 이제 그 조세 공납제도 관련된 내용이거든요. 요거는 이제 요 밑에 쭉 적어놨는데, 제가 이제 한번 여기 있는데,
이거는 쭉 보시면 알겠지만 조광조 때부터 해서 그 당시 이제 공납제도를 개헌하자는 내용을 하게 돼요. 공안개정이라는 자체가 이제 뭐냐면 공납물을 받아들일 수 있는 어떤 물품 같은 것들을 적어놓은 장품, 장부거든요. 요걸 바탕으로 했는데, 자, 그래서 이제 공안이 너무 이제 연산군 때 좀 망했어요. 연산군 때 이 공안을 좀 늘려놨어. 물품을, 양을. 그러다 보니까 이걸 이제 개정하자고 주장했는데, 잘 안 됐죠. 그러다가 이제 선조 때 이가 이제 여러분 다시 수미법을 이제 시청을 했고, 수미법을 싸려고 짜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유성룡 또한 이제 수미법을 주장을 했죠. 그래서 이제 성취되지 못하다가, 그 당시 이제 선조 때 자의정 이혼이계 건의로 대동법이 시행됐다. 그래서 대동법 실시됐다라고 이제 있는데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대동법 실시는 어 여기는 이제 한문 사료니까 조선왕조 실록이니까 이제 이게 만기요락이네. 그러니까 만기요락이니까 이제 약간 이제 사실이 좀 왜곡된 거 있어요. 우리가 이제 대동법은 언제 실시됐다고 이제 알고 있죠? 강해군 때 이제 실시됐다고 이제 알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서는 마치 이게 뭐냐면 선조 때 실시된 것처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럼 이거 어떻게 설명하냐? 이거 뭐냐면 강해군이 이전에 선조 때 잠깐 일부 지역에서 실시를 한 적이 있어요. 요걸 얘기한 거야. 지금. 예. 그래서 이게 이제 했다가 도중에 또 그만두죠. 시범적으로 실시한 걸 얘기한 거다. 그래서 실제로 실시는 이 강해군 때부터 해서 경기도 지역에 부터 해갖고 이제 실시를 됐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여기에서 경기가 시작되고 했던 것이 강해군 때를 얘기하고요. 그래서 교과서의 강해군 때에 이제 실시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선해청을 이제 설치했다. 선해청은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이제 선해청은 조선 후기 때 그 뭐냐면 최대 그 경제 부서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에서 상당히 모든 걸 했어요. 뭐 공납부터 해서 나중에 군납까지 모든 이제 재정적 역할을 담당했고, 자 이게 이제 확대돼 나가죠. 100년 동안 거쳐서 확대했는데 요때 이제 호종 때 김육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자, 이 김육 이름은 좀 외워두셔야죠. 그래서 이제 그 당시 그 조선 후기 때 경제 관료로서 상당히 유명하죠. 이 사람이. 그래갖고 이제 교과서에 나왔던 인물인데 이 사람이 대동법을 확대시키는 데 큰 역할을 했고요. 이 사람이.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리가 알고 있는 상평통보 있죠. 상평통보가 이 사람의 건의를 통해서 처음 만들어졌어요. 예, 원래는 숙종 때 이제 학살됐긴 했지만 자, 하여튼 그래서 이제 여기 쭉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계속 이제 대동법 같은 게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삼정법이라는 게 있는데 자 삼정법은 약간 생소하신 분들은 좀 있을 거야. 근데 잘 읽어보시면 저기 시민한국사라든지 한통에 잘 읽어보시면 삼정법이라는 내용이 있어요. 여기 보면 그러니까 강원도나 한경도 항해도가 토지가 상대적으로 척박한 지역이나 봐요. 그 당시에는 그래서 그걸로 고려해가지고 토산물 대신에 쌀과 포목들을 차등 있게 거뒀던 제도가 이제 삼정법이다. 그러니까 대동법과 거의 유사한 제도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쌀 외에도 포목을 걷는 거야. 포목. 왜 포목과는 없는 지역이 있을 거 아니야. 많이 모자라니까 그쪽은. 그래서 포목, 그 면포 같은 거를 대신 걷는 제도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이 삼정법 내용을 제가 여기다 밑에다 적어놨거든요. 토지가 상대적으로 척박한 지역의 보호물로 우리가 토산 헌물 대신에 오타네요. 네, 이렇게 아까쯤 얘기했처럼 오타를 좀 수정하면서 좀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수정을 해놨는데 또 2차 수정이 필요하니까. 예. 자, 그래서 이제 일단은 이렇게 고쳐가면서 할게요. 쌀과 포목 등을 차등 있게 거두는 제도다. 근데 이제 앞에서만 포목이 추가됐다는 거. 여기, 근데 이거는 뭐냐면 이 지역이 토지가 상대적으로 척박한 지역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 쌀이 부족하죠. 그러니까 쌀을 못 내면 포목으로 이렇게 대신할 수 있는 제도가 삼정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로 이제 한경도라든지 강원도라든지 뭐 항해도라든지 이런 지역에서 이제 주로 이렇게 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삼정법은 뭐와 비슷한 제도다? 대동법과 비슷한 제도인데 뭐 그냥 포목이 좀 더 걷는다. 근데 넓게 보면 삼정법 또한 대동법하고 이제 안에 들어갔다 보시면 돼요. 예. 근데 이제 혹시 모르니까 떻게 나올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삼정법 쳐놓고 이게 뭐냐 물어볼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명칭을 좀 알 필요는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한번 문제를 내봤고요. 그러면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여기 기억의 용어는 이제 여러분들 뭐 여기 만기요단 같은 게 되게 어려운 그 한문 사료예요. 그래서 조선왕조 실록 같은 게나 조선시대 때 쓰여져 있는 사료는 고려 시대에서보다 더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이분들은 완전히 어릴 때부터 한 번만 배웠던 밥만 먹고 한 번만 배운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완벽하게 해석을 하겠다고 는 마음은 버려 저기 마음속에 지워두시는 게 나아. 왜냐면 이분들 그냥 그 번역문을 그대로 해석하신 분들은 우리나라에 손을 꼽을까 말까요? 대부분 다 이제 옥편 펴놓고 이제 공부하시거든요. 그래서 요걸 이제 공부하실 때는 외우는 그 다 해석보다는 대충 이제 눈 지자고 해갖고 눈 짐자고 해갖고 배경 지식을 동원해갖고 이제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단서가 될 수 있는 게 이제 뭐 이죠, 이. 그래서 이가 있는데 뭐 조광조가 이렇게 개혁을 공하니까 이가 이제 이렇게 있는데 요게 들어갈 면이 이제 뭐냐면 수미법이죠. 수미법. 그게 있고 그다음에 이제 니은에 들어갈 것은 이제 간청 관련된 내용인데 자, 그래서 이 간청은 뭐냐면 어, 선해청 이렇게 보시면 돼요. 선해청. 그래서 조선후기 때 뭐 경제 관련된 관점을 물어보면 뭐냐면 선일청이라고 답변하시면 되고 자 니은의 관청의 설치 재정적 의의를 서술해 보시오. 자 이거는 뭐냐면 종전에 공방이나 관청부가 무계획적으로 이제 행해준 공물 중단을 선해청에서 이제 했다 인원화시켰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 내용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디시고 따지면 이제 여기가 뭐 하는 곳이냐면 재정기획원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재정기획원. 기획예산처. 네, 기획예산처하고 기획예산처에서 모든 그 뭐냐 예산을 처리하잖아요. 이동화 시켜가지고. 그래서 여기 기획예산처와 비슷한 관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디귿의 태조 특징은 부가 기준의 지역의 특징 및 징수 품목 중심으로 이렇게 있죠.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렇게 조건을 다 놨잖아요. 그러니까 조건에 맞춰갖고 쓰시면 된다. 이 조건문이 나오면. 이렇게 이제 해서 삼정법 관련된 내용을 이제 봤고요. 여기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6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6번 문제는 뭐와 관련된 내용이냐면요. 잠깐만요. 자, 6번 문제는 조선교육령과 관련된 내용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조선교육령은 이제 일제강점기 때, 네 번 정도 있잖아요. 1차부터 해서 4차까지. 그래서 중간중간에 이제 또 뭐냐면, 개정도 있었죠. 예. 그래서 요거 이제 공부를 해두시려면, 그 파란 책을 보시면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조선교육령 관련된 내용은 한 세 번 정도 나온 것 같아요. 역교훈에 두 번 나왔고, 한국사에도 한 번 정도 나왔는데 최근에는 거의 안 나왔어요. 한 10년 이상 안 나온 것 같은데 그래도 나올 가능성이 있죠. 예. 그래서 이제 기출에 나왔던 건 한번 언젠가 나오는 거니까 공부를 해두시면 되는데 자 일단은 땡땡 조선교육령 이렇게 있는데 여기 내용을 이제 보면 자, 역사교육 오픈은 국민정신 함양시키면서 국민으로서 사명감을 자극하고 이들 실천에 옮기게 하는 데 있었다. 이들 위해 역사 전개 과정에서 국가에 대한 충성이나 문화적으로 진전을 강조하고 이들 주된 교육 내용을 성정했다. 그래서 이제 가가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리하여 동양의 암정을 확보하기 위해서 신질서를 매진하는 국민정신을 함양을 강조했다. 요게 키 내용이죠. 주요 내용. 동양의 안정. 그래서 이제, 요게, 있는데, 일본이 이제 그 당시, 뭐 중일전쟁이나 태평양전쟁이 있을 때, 맨날 하는 소리가 이제 동양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대동아 공영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뭐 이런, 그 개소리를 했잖아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뭐냐면, 내용은 3차 조선 교육과정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3차 조선교육은 이제 1938년 일어났죠. 예, 38년에 그래갖고 이제 했고 참고로 중일전쟁은 1939년에 일어났고 그 다음에 이제 태평양 전쟁이 41년에 일어났죠. 41년에 예, 그것들을 여기 37년인가요? 네, 37년이다. 예, 37년에 일어났죠.
자, 하여튼 이렇게 있고요. 그래서 이제 대륙 침략기하고 연결돼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미주층 교육령을 실시했던 목적을 당시 대의적 배경을 고려했을까. 그래서 한국인들의 어떤 정신 동원을 위해 동아 정책을 강화했다. 한국인들 일본어로 만들어서 자발적으로 물적이나 인적 수탈을 적극적으로 이제 뭐냐 호응하도록 이렇게 하려고 했던 거고. 자, 그 다음에 기획과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을 서술해 보시오. 여기 대화 내용에서 이게 3차 조선교육을 알 수 있는 게 이혼화된 학교명을 통일했다고 했잖아요. 여기에서 볼 수 있는데 예전에는 조선인하고 일본인의 학제가 달랐어요. 그러니까 이제 조선에 거주하는 그래서 조선인의 학제는 이제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제 보통학교, 고등보통학교 이렇게 전문학교 이렇게 있고 일본인 애들은 소학교, 그다음에 중학교, 그다음 대학교 이렇게 있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혼화해가지고 좀 한 단계 좀 낮게 조선인들을 가르쳤는데 자 이거를 뭐냐면 내선일치단 이후로 이제 하나 더 통합해야 되겠다. 그래갖고 했는데 어떤 식으로 통합했냐면 하향 그 통합을 했죠. 그래서 소학교, 중학교, 대학교. 예. 소학교는 나중에 이제 그 국민학교도 이제 이름이 바뀌죠. 예. 자, 뭐 이런 식의 이제 내용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학교, 중학교, 고등여학교 이렇게 중학교는 이제 남학생들이 다니는 거고 고등여학교는 중학교 동일한데 여학생이 다니는 그런 걸로 이제 보시면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니은에 관련된 가에 들어갈 내용을 쓰시오 이렇게 있거든요. 자, 가의 내용은 외국사를 항상 일본사와 연결지면서 일본사 이해를 명확히 하는 역사의 사실 중시했다. 그러니까 일본사 중심으로 외국사를 공부한다는 거야. 예. 자, 뭐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디귿에 들어갈 법령의 명칭과 니은의 교과 명칭을 쓰시오 이렇게 했는데요. 자, 이 조선교육을 한 번 더 개정했는데 그때 1941년에 개정을 했어요. 기초적 영성 목록에 디귿을 이제 공표했다. 자, 이거 국민학교령이죠. 1941년에 공포된 국민학교령을 이제 공포했고 역사 과목을 이제 그때 뭐에 속하겠냐? 그 개정 때는 요거는 이제 국민과, 예, 국민과에 속하겠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오늘 말하면 뭐 감옥 교과군이라고 할까요? 네, 교과군에 속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교과목을 국민과, 이수과, 체력과, 예능과, 직업과 이렇게 이제 해서 네 개 그 분으로 통합시키는데 이때 역사는 국민과에 통합시켰어요. 예, 그래서 이런 내용도 이제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7번을 보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중국 근현대사 관련된 자료다. 그래서 작성할 방법에 따라서 이제 답안을 작성하시오 이렇게 했거든요. 제가 이제 중국 근현대사 부분이 요즘에 문제가 이상하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는 그래도 신동계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이렇게 한의중 이런 데 있고 가끔씩 이제 문제가 어렵게 되면 강제중국사 정도 이렇게 나왔는데 그리고 이제 근데 요즘에 나온 거 보면 이런 문제는 별로 안 나오고 맨날 조약 명칭이 나와. 조약 관련된.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중국 근현대사 관련돼서 맺은 조약도 있죠. 이렇게 해가지고 뭐그 쉽게 나오면 15세기 조약이나 뭐 그 정도 나오고 어렵게 나오면 뭐 요동 그 한부 조약이니 뭐 그런 것들이 나와요. 그래갖고 이번에도 그 뭐냐면 벌링기 그 스타인 조약이라 해갖고 이제 나왔잖아요. 그래서 들어가는 교수님이 뭐 한두 명인 것 같은데 그 중국 근현대사 매년 이분들이 계속 이런 조약들을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조약들은.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한번 소개해드렸는데 그 당시 동아시아 영토 침략에 관한 자료집이 있어요. 두 권 나온 거 있거든요. 그래서 요번에 이제 시험 문제는 조약 관련된 그 책에서 주로 냈어요. 예전에 그 그 뭐냐 작년에 또 그 뭐냐면 시험 문제 냈던 그 교수님 있죠. 그 교수님 벌링겐슈타인 조약인가 뭐 그렇게 해서 시험 문제 냈고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우리가 이제 신동계는 항의 중 내용보다는 그는 여기 근대조약과 동아시아 영토 침략에 관련된 자료 문제에서 시험 문제 냈습니다. 왜냐면 최근에 거기 좀 많이 나오기 때문에 냈고요. 자, 그리고 이제 그 내용을 한번 볼게요. 자, 일단은 요거는 기출 관련된 그 응용 그 문제거든요. 20년, 23년 문제를 이제 좀 응용해봤는데, 자, 1조 보면
중국은 조선의 완전 무결한 독립자주국임을 확인한다. 그리고 중국은 모든 지역을 관리하는 권한 및 그 지방에 있는 모든 보류나 무기, 공장, 모든 공급시를 영원히 일본에 넘겨준다. 그래서 다음 경계에 있는 지역을 뭐냐 이렇게 했는데 요거는 예전에 한번 시험문이 나왔던 거죠. 20년 기출문이 나왔던 건데 시모노세키 조약이죠. 예, 시모노세키 조. 그래서 여기 좀 눈여겨볼 게 예전엔 자주까지 언급했죠. 자주. 근데 독립을 이제 강조해. 독립. 그래서 그 중국이 예전에는 우리나라 자주의 나라지만 속방이다 이렇게 명시됐기 때문에 일본도 강화도 조약 때 자주만 언급했는데 독립이라는 말이 여기에 이제 들어가게 된 거야. 독립이라는 게. 그래서 이제 속방에서 벗어났다 이렇게 얘기죠. 그러면 일본이 이제 속방을 벗어난 거, 중국에서 이제 속박된 조선을 자기가 먹겠다는 의미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 들어갈 지역이 이제 뭐냐? 모든 경계 이내에 포함되는 기역의 지역이 뭐냐? 요거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는데, 상당히 많죠. 요동반도. 그 다음에 여기 또는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어디냐면 대만, 황후제도 뭐 이런 이게 들어가 있죠. 자, 하여튼 문제 또 보면요. 자, 기존 15세기 조약이 2조에 의하면 중국이 일본군의 관리의 양단, 모은 지역, 예, 요 여러 지역에 이제 여기 딱 들어갈 지역은 여기 보면 요동반도죠. 요동반도. 예. 요동반도 지방, 펑텐쇼성. 펑텐쇼성이라는 건 이거는 이제 중국어 써서 이제 잘 좀 익숙하지 않은데 봉청성이라고 해요. 봉청성. 그래서 이제 봉청성 남부라고 이제 보시면 돼. 봉청성 남부. 그 봉청성 남부의 여러 섬들이 일본군 군대가 모두 철수할 때 뭐 이렇게 있고. 그래서 중국의 해당 지역을 반환하는 대가, 요동반도 지역을 대가로 고평은 에 3천만 양을 조 강서 21년 군인데 이게 그러니까 요동반도를 돌려주고 대신 3천만 양을 받는데 그 전에 이제 무슨 간섭이 있었죠? 삼국 간섭이 있었기 때문에 일본이 해경해가지고 이렇게 요동 한보 조약을 맺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반은 뭐냐면 이것도 조차 조약인데 이거 한번 볼게요. 러시아 해군이 중국 북방 해안에 가히 의지할 만한 땅을 얻어 보존하기 위해서는 대천항공을 장차 모를 이제 미치는 부근의 수역을 러시아에 조차해 준다. 자, 요게 이제 니은에 들어갈 지역은 이제 있는데 이건 좀 나중에 얘기해 보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는 항목에 좋지 않은 바는 결단코 중국 대항전 이 땅의 주권을 침해할 수 있다. 예, 침해할 수 없다.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들어갈 여순 대련이죠. 여순 대련은 여러분들 알다시피 여기 이제 요동반도 끝자락에 있는 그 지역이잖아요. 자, 이 지역을 이제 조차하면 요 부근의 항해에 있는 지역을 제해권을 장악할 수가 있죠. 예. 그래서 이제 여순 대련 교차지 조약이 맺어졌다. 이게 서로 관련이 없는 조약이지만 가만히 보면 겉으로는 관련 조약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서로 관련이 다 있어요. 자, 일단 보면 시모노세키 조약 이후에는 이 요동반도가 누구 땅으로 넘어간 거야? 일단 일본 땅으로 넘어갔죠. 근데 이제 넘어가려고 할 때 삼국 간섭이기 때문에 이제 어쩔 수 없이 요동 한보 조약을 통해서 돌려줬고 그리고 이제 그걸 이제 명목으로 러시아가 그 당시 청나라에 압박을 해서 요순 대련 조차지 조약을 냈어요. 삼국 간섭은 배경이고요. 실제 직접적인 계기는 이제 뭐냐면 군대를 이끌고 한포 사격을 했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겁먹어서 여순대전을 이제 떼준 거야. 예. 조차라는 것은 어떤 거냐? 일단은 요 땅은 중국 땅이에요. 청나라 땅을 인정해. 아, 그래서 여기 항제의 이 땅에 대한 주권을 침해할 수 없다. 중국 대항제의 이 땅에 대한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러시아가 요 땅에 중국 땅을 인정해 준다는 거죠. 그렇지만 실제로 관할 거는 뭐냐면 그 러시아에게 있다. 그래서 여기 지역에 이제 뭐 행정, 군사, 사법 관련된 거는 다 러시아가 이제 행사를 하는 거야. 예. 보통 이 조차지 같은 게 빌린 땅이기 때문에 일종의 이제 뭐냐면 뭐랄까 100년, 되게 99년이죠. 99년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반영구적으로 조치를 하는 거야. 반영구적으로. 예. 그래서 이제 하량하고는 좀 달라요. 하량은 아예 떼어주는 거고 여기는 청라 영토지만 일시적으로 이제 빌린다. 그래서 이 빌린 기간 동안에 모든 이제 그 안에 범위 영토 안에 있는 내용은 자기가 어떤 주권을 행사하는 그런 것을 이제 조차지라고 이제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요거하고 비슷한 말이 조계라는 말이 있어요. 조계. 조계하고 조차는 성격상 비슷해요.
다만 조개는 항구의 일부를 떼는 거고 조차는 좀 넓은 범위를 뗀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조약 내용 보면 조개질을 조차지라고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그건 틀린 게 아니라 그냥 동이 나기 때문에 조차지 조개지 쓰고 다만 뒤에 후에 학자들이 조차지는 좀 약간 넓은 범위 그다음에 조개는 좀 약간 도시에서 일부분 조개라고 이제 불렸던 거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걸 조개라고 하지 않고 거류지라고 하잖아요. 거류지. 예, 거류지가 조개예요. 예,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기읍과 니은의 지명을 이제 각각 쓰고 그게 뭐냐면 1번이 니은 지역에 설치한 행정구를 쓰시오. 이렇게 했거든요. 일단은 요 기역에 들어갈 것은 뭐냐면 요동반도 그리고 이제 좀 조약 원문에 그랬으면 평택성, 봉청성, 남부지역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니은은 이제 여순대전 지역이죠. 여순대전. 그 다음에 이제 여기 1번이 니은 지역에 설치된 행정구역을 쓰시오. 이렇게 있는데, 나중에 너울 전쟁 때 여순대전 지역이 일본한테 넘어가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일본에 넘어가는데, 이때 일본은, 이때 이제 요 지역에 남만철 철도를 깔고, 그리고 이 남만철 철도를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요 지역을 이제 뭐냐면 군대를 파견하고요. 그리고 여순대전과 그 남만주 일대 그 지역의 그, 부근 지역을 이제 자기 영토 편입시키는데 이때 행정국을 간동주라고 해요. 간동주. 그리고 요때 이 강동주를 지키기 위한 군대가 그 유명한 간동군이죠. 예. 이 간동군이 나중에 만주사변을 일으켰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바주약 체결 무역에 형성된 중국인의 위기의식이 뭐냐? 그 당시 중국인들은 이제 삼국 간섭 이후에 그 당시 이제 이걸 배경으로 해서 여순조차도 러시아 넘어가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뭐냐면 위에이 지역도 위에이가 아니라 위에이는 그좀 별도의 문제지만 하여튼 그 당시 그 어디야? 교주만 일대. 예. 교주만도 프랑스에 넘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교주는 독일한테 넘어가죠. 그 다음에 강주만 일대가 이제 프랑스에 넘어가고 위도 뭐 영국으로 해갖고 이제 넘어가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무슨 의식을 갖고 있냐면 가분 의식을 이제 갖게 돼요. 중국이 서구 열강대에게 나눠질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보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여기 쭉 보시면 중국이 여러 열강대에게 그 조각조각 분할되어 식민통치를 받게 되지 못하는 가분의식을 갖게 된다. 이 가분이라는 명칭을 좀 기억을 해두시죠, 용어는. 이게 이제 나중에 가분이라는 의식이 이제 없어지게 된 게 위화단 운동 때 이후죠. 이건 그때 제가 한번 다시 설명해드리고. 자, 5번은 이게 내용이 있죠. 한의중의 내용인데 볼게요. 러시아에서 여순대전, 프랑스에서 강주만, 독일의 교주만 조치를 허용했다. 여기 상호 간섭 이후에 이제 근데 주의할 거는 상호 간섭 배경이에요. 상호 간섭 때문에 여순대전이 여기 러시아 넘어가고 강주만이 또 이렇게 넘어가고 독일이 이렇게 넘어간 게 아니라 그런 배경 분위기에 이제 각각 또 계기가 또 일어나갖고 이렇게 지역이 넘어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에 영국은 러시아의 남하 정책을 만든다는 구실로 예전에 한번 설명했죠. 상동반도 그 바로 위에 이렇게 됐죠. 잠깐만요. 이게 낫더라고요. 이렇게 있고 상동반도 이렇게 위에 이렇게 뒀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훨씬 더 나은 것 같아. 요 전보다는 요게 좀 약간 설명하는데 좀 괜찮은 것 같거든요. 하여튼 요걸로 할게요. 이후 중국인은 조국이 여러 열강대에 조각조각 이제 분할되어 식민통치를 받게 될지 모른다는 가분의 위기의식을 느끼게 되었다. 이 가분이라는 용어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다음은 이제 서양 중세사 관련된 자료다. 작성 방법에 따라서 답안을 작성하시오. 이렇게 이제 있는데, 자, 요거는 뭐와 관련된 내용이냐면, 그냥 서인권 투쟁과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서인권 투쟁이 각국에서 어떻게 해결됐냐, 이런 내용인데, 보통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대표적인 서인권 투쟁은, 해결 부분은 독일하고 이제 그 당시 교환 간에 맺은 보름수협이죠. 예, 보름수협. 그렇지만 영국이라든지 뭐 프랑스나 이런 나라도 그 전에 타협안을 맺었고 이 타협안을 이제 기초해갖고 그 당시 보름수 협약을 맺은 거야.
그래서 요걸 이제 기본으로 해갖고 이제 보시면 되는데, 자, 요거는 이제 각자 읽어보시고 너무 기니까 여기는 이제 문제 풀면서 요걸 좀 보겠습니다. 기획안을 바탕으로 니은에 추가할 내용을 써보시오 이렇게 있거든요. 성 안젤름과 헨리 1세 이건 영국에서 맺은 거죠. 서인권 투쟁 관련돼서. 그래서 영국의 타협안을 마련하였고 그 다음에 니은에 추가할 내용이 뭐냐. 자, 이 니은은 이제 일단 이게 뭐냐면 여기에 보면 이제 항제하고 교환관이 맺은 거잖아. 그래서 유럽에서 이제 황제하고 교환권이 맺어진 거는 뭐예요, 이게? 딱 보니까 황제라면은 이제 독일에 쓸 수 있는 거잖아요. 신성로마 제국이죠. 예. 그러니까 독일하고 이제 뭐냐면 교환권이 맺어진 거니까 니은에 들어갈 것은 보윤서약이죠. 보윤서약. 자, 보윤서약은 종전에 이제 영국하고 프랑스가 맺어진 그 타협안에 프랑스에서 이제 맺어진 게 뭐냐라고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거야, 지금.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이제 보면요. 예, 그 어느 게 플러스 있냐면 독일에서는 그 당시 국왕이 주교 선출에 직접 참석할 권리를 보유한다. 이게 플러스 된 거야. 네. 국왕이 주교 선출에 직접 참석할 권리를 보유한다. 왜냐하면 이제 독일 같은 경우에 상대적으로 이제 항제권이 강하다 보니까 그렇게 돼 있는데 여긴 안 나와 있지만 이제 플러스 더 된 게 뭐냐면 요 당시 이제 예를 들어 갖고 이제 어 대수도원장이나 그 다음에 뭐 추기경 등등등등 고위 성직자들 간에 어떤 다툼이 있을 경우, 그러니까 누구도 이제 될 수 없는 상황 있죠. 서로 간에 후보자가 막상막하할 경우에는 최종적인 선택권은 국왕이 가지고 있어요. 예, 국왕이. 자, 그래서 이 국왕의 권한이 좀 더 높여졌다. 황제의 권한이 요거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다음 공통은 니은에 들어갈 용어를 쓰시오 이렇게 했는데 요 니는 교회법이죠, 교회법. 그래서 교회에서 자체적으로 움직이는 교회법에 따라서 이제 뭐냐면 종교재판도 하고요. 그다음에 성직자도 선출하고 그런 것도 있어요. 이 교회법. 이 교회법은 후에 이제 중세, 중기, 후기 넘어가면 노마법을 통해서 뭐냐면 이렇게 정비가 돼요. 그래서 이 교회법은 원래는 이제 교회에 관련된 내용들을 이제 주로 했거든요. 근데 이게 교회법이 좀 약간 벌금형 중심이다 보니까 좀 이게 뭐냐면 사람들이 이게 선호해. 그래서 그 당시 교회법에 따라서 재판받는 게 훨씬 낫다 해가지고 이게 종교적인 문제도 아닌데 억지로 종교적인 문제를 이렇게 둔갑을 시켜갖고 교회법에 의해서 이 재판을 받으려고 했던 거고 그러다 보니까 국내에 이제 중앙 집권하는 과정에서 이게 그 국가에서 이제 법을 이제 정해서 그 시행하려고 하고 왕실 재판을 강화시키려 나갈 때 이 교회법에서 하는 교회 재판 부분이 걸리게 돼요. 그래서 할리 2세가 이 그 당시 이제 성속 재판권 문제로 다퉜던 그 배경이 됐던 것인데 뭐 이런 거 있고요. 자, 그다음에 디귿 관련된 왕의 권한 내용을 쓰시오 이렇게 있거든요. 주교의 선택에서 여전히 결정적인 발언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보윤수 합약 이전에 영국과 프랑스에서 맺어진 그 내용 중에 그러면 왕은 그러면 없냐? 상대적으로 이제 뭐냐면 독일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 이제 주교 선출에 이제 국왕이 직접 참석할 권리있는데 그러면 다른 데서는 국왕의 권한이 없고 그냥 형식적인 그런 건 아니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뭐가 있었냐면 이건 독일도 마찬가지지만 성직자 제도도 있어요. 성직자 제도. 그래서 성직자 제후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았어. 그래서 성직자이면서도 그 지역의 또 제후예요.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통치했던 곳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대개 보면 이 성직자 임명은 누가 하냐면 이건 교회가 하죠. 근데 제후의 임명은 왕이나 황제가 해요. 왕제가. 그래서 이제 있는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이 사람이 별로 안 좋아. 내가 보니까 A라는 사람이 이제 여기 그 교구에 임명받고 그 뭐냐면 제우스 임명받을 때 왕이나 황제가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하냐면 신설을 거부할 수 있는 거가 있어요. 신설을. 나 이 사람은 그 거부하지 않는다. 거부하겠다면 그러면 위에 이제 교회에 있을 때는 이 사람은 A는 이제 포기해야 되겠죠. B를 임명해서 이렇게 또 해서 제후로서 이제 충성 사역을 하면 땅을 받는 거죠. 근데 이제 교회가 그 무시해버리고 이 사람을 계속 할 경우에는 제후의 신설 거부하면 어떻게 성직자로서는 임명할 수 있는데 그 교구에 딸려 있는 영지가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는 다시 황제와 왕의 영지로 이렇게 기속이 되는 거야. 그러면 그 교구를 운영할 수가 없어. 돈이 있어야 운영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뭐냐면 나름대로 영향력을 행사했다. 그래서 황제와 왕이 직접 주교를 선택하지 못하더라도 교회가 황제와 왕의 기피 인물들을 임명할 수는 없는 그런 견제 장치를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발언권을 행사했다. 그 내용도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제 요 내용은 서양 중세사 부분에 있어요. 예, 그래서 그거 하면서 제가 이제 페이지 수 적어놨으니까 보시고. 자, 그 다음에 가와 나의 자유 원인이 되었던 문제가 서인권 문제죠. 그 당시 서인권 문제가 독일 정치에 미친 영향을 쓰시오. 그래서 이게 서인권 문제를 이제 옥신각신 할 동안 황제와 교황이 할 동안 강력한 왕권 수입 자질되고 왜 교황하고 싸우다 보니까 정신없잖아. 지방 할고지가 강화됐고요. 소영주나 기사들은 이걸 보면서 얘기하겠네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있고 소형제 기사들은 자유로운 이제 선원들을 압박해서 농노를 만든 영주를 확보했고 지방 제후들은 종전의 주백의 권한과 재판권을 강화하고 그다음에 소형주들은 그들의 봉신으로 만들어서 봉건제가 퍼지게 되었다. 이건 이제 뭐냐면 어 앞에서 이제 여기 그 독일 황제가 이탈리아 교황하고 계속 싸우는 동안 이 서인권 투쟁 때문에 그때 이제 그 기회를 틈타서 그 당시 지방 영주들의 권한이 강화됐다라는 게 요 주요 내용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서계에 있는 내용이야. 서계.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도 이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9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역사에서 기억과 관련된 내용이다. 그래서 작성 방법에 따라서 이제 답안을 작성하시오. 이렇게 했거든요. 요건 제가 남색책에서 이제 집단 기억 관련돼서 문제가 됐던 건데요. 자, 요거 넘어가기 전에 첫 번째 인증문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인증문은 80번입니다. 첫 번째 인증문 80번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 그 한 강당, 모의고사 한 강의당 두 번의 이제 그 인증문을 알려드릴 텐데, 그걸 듣고 그 밑에다가 비밀 댓글로 남겨주시면 되는데, 앞에서 전제 조건이 있다고 했죠? 예, 그, 카톡방에 들어가셔야 돼요. 모의고사 카톡방에 있는 부분들만 이제 적어주시면 제가 드릴 테니까, 일단 들어오세요. 카톡방으로. 자, 그러면 이제 내용을 보면요. 시로시마 원폭 투하로 순식간에 7만 8천 명이 목숨을 사렸으며, 나가사키에 투하된 원폭은 4만 명이 죽음을 내몰았습니다. 그러나, 그리고, 부상과 방사능으로 나중에, 이렇게 부상이죠? 예. 자, 부상과 방사능으로 나중에 죽은 숫자를 합치면 두 도시의 희생자는 23만이 넘는다. 자, 그래서 이제 있고, 요거는 이제 그 뭐냐면 시로시마와 나가사키의 이제 뭐냐면 원폭 투하에 대한 어떤 피해자 측면을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일본 측인 어떤 주장 얘기야. 일본. 그래서 있고, 그 다음에 일본이 그러면 이런 소리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냐? 또 일본도 그런 소리를 할 수 없죠. 물론 이제 핵폭탄은 아니지만, 여기 보시면 폭격기 또 되게 많이 있어요, 일본이. 그래서 그 당시 이제 그 국민당이 충청을 옮겼잖아요. 근데 그다음 일본 공군이 소위탄을 공격했어. 네, 소위탄은 뭐냐면 일반 폭탄과 달리 이게 하면 나무나 옷이나 이런 사람 인체에 붙으면 꺼지지 않는 거야. 100리터랑 비슷해. 그래갖고 주로 입맛 살상용이야. 어. 이게 좀 약간 비인간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 때문에 많은 사람이 또 죽고 그런 건데, 이거 나중에 이제 똑같이 당했죠. 나중에 1945년인가? 그래서 미국이, 그 당시 도쿄를 이제 공격할 때 소위탄 확 뿌려가지고 완전 사람들 죽여놨잖아요. 예. 그래서 일본에 그 목재 고문이 많으니까 그걸 노리고 했던 건데, 그래서 자기들 피해를 당하는 피해자성만 강조할 뿐이지 자기들이 이제 가해했던 이 가해성, 가해자의 면모는 얘기를 안 하거든. 침묵하거든. 그래서 이제 좀 약간 편파적인 거죠. 그래서 요거는 일본 측의 주장인 거고 여기는 누구겠어요? 당했던 그 당시 중국의 입장을 대변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있고 타임지의 이제 쇼드 하이트가 중국 사람들이 물어보고 이제 이렇게 했던 것들인데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그럼 일본인들은 여기를 주로 이제 강조하죠. 일본의 A 보면 태평양 전쟁 때 일본도 중국과 함께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요걸 보고
가상에서 볼 수 있듯이 미국이 원폭 투하로 인해서 무고한 시민들이 죽었고 우리 그 일본의 집단 기억이 남아 있습니다. 자, 이런 아픔을 극복하고 일본인은 전쟁을 반대하고 평화를 사랑하는 국민이었습니다. 그 뭐 우리 입장으로는 개 같은 소리인데 하여튼 그렇게 있는데 요번에 뭐냐면 강동 대지진 관련된 문제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강동 대지진에 두 개의 추모비가 있는데 이 추모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일본인도 당했다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거고 그래서 피해자성 가해자를 자 일본인이 한국인 죽였다는 가해자의 측면 없앴죠. 가치 중립적인 표현으로. 근데 또 한 면은 이제 일본인을 명시하면서 일본인이 막 명시해갖고 가해자를 한국인 죽였다라고 명시했죠. 앞쪽은 그 뭐냐면 가해자를 명시를 안 하고 그냥 그때 많은 희생을 했다라는 식으로 얘기했고 B는 일본인들을 명시해서 당연히 일본인들이 한국 죽였다. 가해자를 명시했잖아. 근데 일본인들도 요거 똑같이 맞춰. 요걸 바탕으로 해서 여기 있는 자기들 했던 걸 물타기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네. 자, 그래서 이제 이거에 대해서 중국인 피가 무슨 지네들이 똑같이 뭐 우리도 피해를 입었다 하니까 말도 안 된다. 너네들이 이제 한 만큼 우리가 당한 건데 너희들 당한 건데 일본이 가지고 있는 집단계에 문제가 있다. 자, 나에서 사례를 볼 수 있지. 일본의 원폭 피해는 일본이 스스로 자초한 거다. 일본 그것은 나의 사례를 실리지 않고 가사를만 강조하는데 나사리에 반영된 기억에 대해 지금까지 침묵하고 있다. 일본에서 침묵하고 있잖아, 지금. 그래서 일본은 일본 역사의식을 가지고 예전부터 내려온 2차 세계 피해자 의식에서 벗어나서 반성적 입장을 취해야 된다. 이렇게 했죠. 자, 근대 국가의 기억의 역할을 써보고, 그래서 일본의 A 발언을 통해서 기억의 문제점을 쓰시오. 자, 여기에서 보면, 요때 집단 기억은 뭘까요? 요거와 연결돼서 이제 보시면 되겠는데, 자, 거기서 보면, 여기에서 집단 기억은 뭐냐면, 민족 국가의 구성원들에게 공동의 기억을 제공해서 국가 정체성 확립한 거예요. 이때 집단 기억은 그러니까 국가가 원하는 교과서에 적혀 있는 집단 기억이죠. 예. 그래서 이제 근데 그 집단 기억의 문제는 뭐냐면 정치적 편의에 따라서 뭐냐 이게 왜곡될 수 있는 거죠. 조작될 수 있고 예. 조작된 거잖아. 한쪽 측면만 그 부각을 시킨 거잖아. 그래서 이번에 추모비 문제 할 때도 희생만 당했다 그러지 희생을 누가 했느냐는 주체는 명시하지 않았잖아요. 예, 지네들이 해놓고. 자, 그 다음에 니은의 기억 관련된 명칭을 쓰시오. 이렇게 있거든요. 나사주에서 반영된 기억에 대해서 지금까지 침묵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나사주에 이거는 뭐와 관련된 걸까요? 이거는 여기는 반기억이죠. 예. 그래서 이제 니은 나사주에 관련된 기억에 대해서 지금까지 침묵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이거는 뭐냐면 그 잘못된 기억을 갖고 있다는 걸 이제 지칭하는 건데 잠깐만요. 요거 좀 수정을 좀 해야 되겠네요. 요거보다는 중국인 니들 해놓고 음, 이 중국인 B가 가지고 있는 기억이라고 해야 되겠네. 이은이 기, 이은이 가지고 있는 예, 그래야지 맞는 것 같아. 요거는 너무 해석 여하가 좀 그러니까 이거 좀 수정해 주세요. 예. 총괄평가 예전의 문제인데 읽다 보니까 잘못됐네. 그래서 일단 그 니은은 수정하면 맞을 것 같아. 그래서 이렇게 했고요. 근데 다 이제 수정한 내용은 제가 이제 다시 검토해서 또 올리겠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디귿의 개념 아래 기억에 포괄할 수 있는 이유를 기억에 쓰시오. 자, 여기 보면 디귿은 역사의식이죠. 역사의식인데 역사의식을 가지고 예전부터 내려온 2차 세계대전 피해자 의식에 벗어나서 반성적 입장을 취해야 된다. 자, 예전에는 역사의식을 주로 이제 앞에서 말하는 이제 그 집단 기억과 동치해서 이제 보고 집단 기억은 조작됐다 이렇게 이제 얘기했잖아요. 근데 역사 의식 안에는 그 뭐냐면 뭐도 있냐면 그 앞에서 잠깐만 다시 설명할게요. 예, 이걸 잘못 설명했네. 예. 집단 기억하고 역사 의식을 대칭지어 봤거든요. 집단 기억과 역사 의식을 이렇게 반대로 봤어. 집단 기억은 조작된 거고 역사의식 같은 경우에 나름대로 이제 철저한 사회 분석이나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얻는 그걸 이제 봤는데 그러니까 대립적으로 봤는데 근데 이제 집단 기억에도 두 가지가 있죠. 앞에서 얘기한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국민의 어떤 정체성을 이제 키우기 위해서 유도되고 왜곡된 기억도 있는데 반해서
요게 반발해갖고 뭐냐면 하는 기억도 있잖아. 이걸 이제 반기억이라고 하죠. 카운트 메모리라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요 반기억은 이 잘못된 의식을 뭐냐 수정할 수 있는 어떤 그 집단 기억이거든요. 그래서 집단 기억을 이렇게 대립적인 게 아니라 이렇게 해서 교집합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집단 기억이 무조건 배타하는 게 아니라 반기억처럼 역사 의식에 도달할 수 있는 기억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역사 의식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 여기 디귿의 역사 의식은 기억을 포괄할 수 있는 기억을 기억. 아까 이제 여기 집단 기억은 요게 집단 기억은 나쁜 기억이지만 이 집단 기억 안에 이런 이제 중국인이 갖고 있는 반기억도 집단 기억이잖아요. 반기억도 포괄할 수 반기록을 통해 역사적 사실에 접근할 수 있잖아. 그래서 공식 역사에서 배제했던 대한기억, 반기억이죠. 반기억을 발굴한 기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좋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설명하면 예전에 집단기억은 어떻게 인식했냐면 국가에 의해서 조작되고 의도된 기억이다. 근데 이제 있고 역사의식은 사회 분석을 통해서 좀 객관적인 역사 사실을 이제 추구하는 기억에서 대립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데요. 근데 이제 이 집단기억 안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측면도 있지만 앞에서 반기업, 대한기업 같이 중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기업도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발굴하면 좀 더 객관적 역사의식에 도달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집단기업이 이렇게 따로따로 이론적으로 나누는 게 아니라 집단기업과 반기업의 중에 교집합이 될 수 있는 기업들이 존재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는 남색책에 있는 내용인데 여기 보면 공식 역사에서 배제되었던 대한 기억을 발굴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내용을 좀 볼게요. 역사의식과 집단기억을 반드시 대립적으로 생각할 필요 없다. 집단기억이 집단의 정체성, 특히 국가 정체성을 형성한가 하면 그동안 공식 역사에 발전했던 대한기억. 대한기억은 남색책에서는 반기역, 대한기역이 있는데 동일한 거예요. 예. 해석, 카운트 말무늬가 어떻게 해석에 따라서 이제 이게 뭐 반기역, 대한기역 이렇게 이제 썼던 것 같은데 자, 하여튼 발굴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으므로 역사의식의 개념 속에 집단기억을 포함하는 모든 종류의 이해 방식을 포괄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0번을 볼게요. 이거는 이제 고려시대에 관련된 내용인데, 그 당시 이제 고려 초기 때, 거란족이 등장하면서, 그 당시 이제 바다를 멸망시켰잖아요. 그래서 바다를 멸망시키면서 바다 유민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들어왔죠, 고려에. 그래서 그 관련된 내용이고, 그리고 북진 정책을 할 때 이제 바다가 상당히 걸림돌이, 아니, 바다가 아니라 거란이 걸림돌이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제 비판하는 내용들, 이게 훈유 10조 관련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 관련된 내용인데 한번 문제 풀어볼게요. 자, 기획의 인문을 써보고, 자, 기획의 인문은 이제 뭘까? 바다국세자였던 기획, 대강령이죠, 대강령. 자, 대강령과 장군 신독과 예부경 대화경 해갖고 이 사람들이 많이 내려왔어요. 예. 돼 있고, 당시 정부의 니은 세력들을 어떻게 활용했는지 쓰시오. 이렇게 있는데, 자, 여기 니은 세력이라는 것은 이들은, 발해국 세력을 따왔던 이제 그런, 발해 유민 세력들을 쭉 얘기하는 거죠. 여기 앞부분에 있는 내용들. 이들을 이제 뭐냐면, 어떻게 이제 활용했냐. 고려 정부가. 그래서 이제 여기 서북방에 정착시켜 영토를 개척하고, 국토를 지키는데 활용했다.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요 관련된 내용이 어디 있냐면 시민한국사 부분에 있어요. 그래서 요번에 이제 제가 기출에 시민한국사 내용을 좀 많이 집어넣었어. 근데 물론 시민한국사에 많이 나오냐? 그건 또 별개예요. 왜냐면 제가 요 모의고사 문제를 지금까지 한 10년 동안 계속 만들어 봤거든요.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문제들 지금 계속 누적돼 있고 그다음에 제가 그 편에 그걸 다 공개를 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 한 통에 낼 문제가 없는 거야. 하도 내용을 내다 보니까 그냥 똑같은 말 똑같이 하고 똑같이 하니까 이제 시민한국사에 있는 내용을 이제 내서 좀 문제 풀을 넓히기 위해서 제가 이제 시민한국사 지분을 내용을 집어넣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시민한국사도 이제 좀 간간히 나오니까 공부해 주시는 거 좋을 것 같아서 이제 문제에다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시즌2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는 시즌1 모의고사 연계시켜서 이제 풀어오시는 게 좋아요. 예. 제가 모의고사 내가지고 그 어떤 이제 적중률 높인다. 그런 개념에서 제 모의고사 내는 건 이제 아니고 이렇게 문제를 많이 풀어보면 그 중에 이제 나오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풀어보면서 문제를 뭐냐면 쓰는 스킬 같은 것들
키울 수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는 이제 문제를 지금 내고 있거든요. 왜냐면 이게 요즘에 나온 거 보면 이게 뭐랄까요? 그 기출에 나온 것도 있는데 요즘 기출 외에 있는 문제들이 너무 많이 나와. 그래가지고 좀 이제 문제 많이 풀어보면서 좀 그래도 문제 한번 풀어보면 이와 유사한 문제 나오면 여러분들 이제 풀 때 상당히 도움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측면에서 내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예. 그래서 이제 일단은 웬만하게 우리 보는 기본서에서는 좀 내는 방식으로 최대한 내갖고 문제 풀을 넓히는 방식으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자, 하여튼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태조는 바레의 사조로 알려진 대강령. 이 사람 이름은 좀 외워두세요. 자, 대씨가 이제 왕족이잖아요. 거단 왕족. 이거 거단이 아니라 바레 왕족이죠. 선주의 제사를 받들게 하고 바레 유민을 서북방에 정착시켜 영토를 개척하고 국토를 지키는 데 활용했다. 이거는 누굴 견제한 거예요? 당연히 요를 견제한 거예요. 요. 예. 그래서 그리고 바레를 멸망시킨 나라는 이유로 건왕과의 외교 관계를 끊었다. 자, 이는 사회의 결속을 높이는 효과도 있었지만 후에 거단과 또 전쟁을 벌이는 또 배경이 됐다. 이런 이제 배후 정책들이 거단을 자극시킨 것도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때 이제 거단하고 전쟁을 할 때, 그 당시 이제 여기 바대 유민들이 상당히 이제 뭐냐면 큰 역할을 하죠. 그래서 바대 유민들은 거단하고 한번 싸워봤잖아. 아,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이제 거단과 싸울 때 이제 했던 기술들, 스킬들을 고려 많이 알려줘. 그 대표적인 게 검차 같은 거 있죠. 예. 그래서 이제 거단 같은 경우는 기병이니까 검차를 동원해가 검차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여기 쭉 창을 대놓고 이 창을 이렇게 미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달려들면 이 긴 창, 장창 때문에 걸리잖아. 자, 그런 방어 기술 같은 것들을 이제 뭐냐면 그 당시 과대 유민으로부터 익혔던 그런 것도 있죠. 그런 것들 이제 이렇게 연결시켜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그다음에 디귿의 민족은 이제 여러분들 알다시피 거란이고요. 그다음에 나아지 후에 디귿의 침입에 대한 군사력 대위치는 한 가지 하죠. 이 훈요 10조는 이제 후에 이제 뭐 정종, 강종이 집권하잖아요. 그래서 이때 이제 했던 직후니까 그 당시 이제 뭘 써야겠어요? 이거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던 건데 정종 때 강군 30명을 이제 30만을 조직했죠. 예, 강군. 그래서 해종 죽고 그다음에 정종이 3대왕 강군 30만이고 강군사를 조직했잖아요. 예. 요거는 또 거단을 막는다는 층도 있지만 지방군을 정비한다는 측면도 있어요. 지방군을 정비하는데 이 지방군 그다지 호족들이 장악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강군사를 설치하고 강군을 이제 지방군을 둠으로써 호족들이 갖고 있는 군대를 뭘로 중앙에 통제하겠다. 그래서 이 강군은 후에 이제 주영군의 모태가 됐던 군대요. 주영군의. 그래서 이제 요 내용들 좀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외에도 청천강을 넘어서 압록강사에 여러 성진을 쌓았다. 그래서 군사 대비책 관련된 내용들을 봤고요. 자, 11번을 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한 인물에 관련된 자료이다. 작성 방법에 따라서 답안을 작성하시오. 이렇게 했거든요. 자, 자료 A인데 기획의 활동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어디에서 나왔냐면 해남 교과서에 있는 그 역사 지도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 만주 길림에서 가를 기초했고 이게 대한독립선언서이거든요. 대한독립선언서, 무호독립선언서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쭉 있으면 이제 오 상하에서 상균주의를 지창했고 뭐 이런 내용들 민주혁명당 이렇게 쭉 있는데 이 사람이 누구냐? 조송왕이죠. 조송왕. 예. 그래서 조성왕의 업적을 해남교과서에서 이렇게 이제 뭐 지도에서 역사 지도 이렇게 제시를 했는데 제가 이걸 따왔어요. 의견을.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이제 교과서 읽을 때 15년 개정 교과서, 22년 개정 교과서 읽을 때 이렇게 이제 내용들을 보고 이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교과서 내용 중에 심화 탐구학습이라든지 뭐 이렇게 우리가 개론서에서 잘 읽지 못한 내용도 있죠. 기본서에서. 이게 은근히 나오거든요. 예. 그래서 사료 같은 것도 나오고. 자, 뭐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가와 관련된 내용이 이제 앞에서 말하는 요거죠. 여기 대한독립선언서 관련된 내용이고 그 다음에 이제 나는 이제 여기 보시면 여기는 상균주의 관련된 내용인데 요거는 이제 그 관련된 내용인데요. 자, 그래서 이제 요 내용들 이제 보겠습니다. 자, 기획에 들어갈 인물은 조성왕이고 그 다음에 가에 이제 들어간 선언은 대한독립선언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나의 자유 반영된 것은 상균주의가 반영됐죠. 여기 정치, 경제, 여기 정치, 경제, 교육 이렇게 이제 상균주의가 반영됐잖아요. 자, 그래서 이 이론을 영향을 준 대의적 사회가 보다. 상균주의는 왜 만들었냐? 그래서 좀 약간 상균주의는 다 알고 있잖아. 예전에 한번 기출문제 나왔고. 그래서 약간 옆구리 찌르는 문제를 한번 나왔는데 그 당시 이제 상균주의가 이제 공포될 때 삼민주의가 국민당에서 됐잖아요. 그 삼민주의를 내세운 중국 국민당과 중국 공산당 활동에 영향을 뭐냐면 받았다 이렇게 있는데요. 자, 요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게 제가 이제 하지만 제가 제 생각을 적어놓은 게 아니겠죠? 여기 다 근거가 있어요. 자, 그래서 조성왕은 삼민주의를 이제 뭐냐면 내세운 중국 국민당과 중국 공산당의 활동에 가까이 지켜보면서 상균주의를 창시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12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12번 문제는 제국주의와 관련된 거야. 제국주의는 기출문제 자주 언급됐던 내용들이죠. 예.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자, 여기에서 이제 가는 이게 누군가를 보려면 그 밑에 적어놨죠. 세실 류주야. 세실 류주는 영국의 제국주의 침략자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야, 이 사람은. 그래서 이제 한때는 케이프 그 식민지, 오늘날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있는 식민지 장관까지 했던 사람이죠. 야, 그리고 이제 역사과 부도라든지, 그 다음에 교과서에도 요 사람에 대한 사료가 많이 나오잖아요. 자, 그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들어가는 내용이 뭐냐 하면, 제국주의와 자본주의의 최고 단계로서 이렇게 있는데, 자본주의의 최고 단계가 제국주의다. 그래서 자본주의의 내적인 어떤 모순점이 제국주의로 나타나고, 제국주의 간의 어떤 싸움 때문에 자본주의는 필연적으로 멸망할 것이다. 요 책만 봐도 여러분들 이건 레닝이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레닝. 그래서 요 레닝은 관련된 제국주의론은 물론 이제 기출문제에 집중 나오진 않았지만 예전에 기출 예문으로 한번 나왔거든요. 그래서 한번 시험 문제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도 있고요. 그럼 문제는 이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가당시 제국주의의 어떤 사상적 배경을 써라. 그거는 이제 두 가지가 있죠. 민족주의. 근데 민족주의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중에 침략적 민족주의, 부흥적 민족주의라고 하는 그 민족주의가 있고, 그다음 교과서에 많이 나오는 게 뭐겠어요? 이게 사회진화론이죠. 네. 그래서 이제 찰스 다인의 생물학적 진화론을 스펜스가 이제 사회에도 연결시키는 게 사회진화론인데, 이게 나중에 왜곡됐죠. 그래서 적자 생존, 자연 도태 되는데 이때 적자라는 의미는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힘이 강하고 그 다음에 등치가 크고 우열하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이 적자라는 의미는 원래 그 스펜서나 그 다음에 찰스타인이 얘기하는 적자는 뭐냐면 자연 상태에서 찰스타인이 일단 자연 상태에서 그 어떤 환경에 적합한 유전체를 가지고 유전적인 어떤 형질을 갖고 있는 사람을 적자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산길을 올라가는데 BMW가 있고 그 다음에 산악자전거가 있어요. 산길 올라가는데 어느 게 적자겠어요? 산악자전거가 적자예요. 우리가 생각한 BMW가 더 값비싸고 우연하고 성능이 좋은 게 이게 적자가 아니에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스펜서 단계까지는 그 얘기는 안 했는데 후에 이제 제국주의 국가로 넘어가면서 이 적자의 의미는 힘이 크고 등치가 크고 우월하고 이런 식으로 해석해갖고 얘네들이 이제 살아남는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제국주의 어떤 침략의 논리를 제공하죠. 너희들이 당하는 거는 힘이 없고 열등하고 등치도 작고 영토도 적기 때문이다. 뭐 이런 식의 논리가 이제 성성이 되는 거죠. 자, 그런 식으로 왜곡이 됐던 게 사회진화론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그다음에 당시 대중들이 제국주의 정책을 취지했던 이 기업을 제하고 이제 서술해 볼까 이렇게 했는데 일단은 제가 조건을 달았잖아요. 조건을 맞춰서 이제 서술을 하셔야 돼요. 나의 부분은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다. 이렇게 했는데 자, 사회 문제 해결 왜 이제 했던 게 뭐냐? 물론 이 사회 문제라는 게 여러 가지가 있죠. 그 안에 경제적인 갈등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뭐 사회적 양극화도 있고 뭐 등등 있잖아요. 그 외에도 어떤 정치적 수단이 있다는 거죠. 이건 뭐냐면 국가의 위신을 높여주기 위한 수단으로서 했다. 예, 이런 거 좀 기억을 해주시고. 참고 영국은 제국주의 특징이 전형적인 제국주의 특징인데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기는 이 사람들. 그러다 보니까 영국 같은 게 다른 나라보다 가성비를 상당히 중요시 여겨요. 가성비.
적은 인력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통치하는 방법을 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이게 영국 제국주의의 특징인데, 자, 이건 제가 강의 시간 때 좀 얘기를 했고요. 자, 그 다음에 니은의 역할을 나의 글을 참조해서 쓰고, 자, 니은의 역할은 이제 새로운 영토를 확보하는 거. 요게 자본주의에서 이제 새로운 영토 확보한 이유가 뭐냐면, 잉여 자본의 투자지야. 이게 내닝이 이제 얘기를 했거든요. 예, 잉여 자본에. 그래서 내닝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냐면, 국내에 이제 더 이상 이제 투자할 데 없는 이제 자본들이 해외로 나가면서, 뭐냐, 뭘 투자하는 거예요. 왜냐면 국내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 양극화나 부의 양극화 때문에 더 이상 가난한 사람들이 구매력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 국내에 아무리 좋은 시설을 만들고 생산을 많이 해도 사줄 사람이 없잖아.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해외에 가갖고 공장을 싣고 거기에 이제 뭐냐면 자본을 투자해가지고 시장을 확대시키는 데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에서 그러면 니은의 역할은 뭐냐? 자본의 투자지로서 어떤 역할 이렇게 이제 보십시오. 잉여 자본의 투자지. 자, 그 다음에 이제 디귿의 임무는 내닝이죠. 내닝.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잉여 자본의 투자지로서의 제국주의 식민지 역할은 제국주의 시대 때 특징이죠. 그전에도 식민지가 있었지만 그때는 잉여 자본의 투자지보다는 상품의 시장과 원료 공급제 역할인데 거기에다가 이제 이때 니은의 역할 잉여 자본의 투자지로서 제국주의 역할을 보게 된 것은 언제 레닝이 그걸 이제 봤던 거죠. 그래서 레닝이 거기에다가 잉여점을 투자지로서 이런 뭐냐면 신문지 역할을 상당히 이제 봤다. 그래서 식민지 쟁탈전이 일어난 배경을 본 거죠. 이게 이제 교과서나 우리가 알고 있는 서계나 이런 통론에 실려 있는 그 관점이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제국주의를 바라보는 이제 어떤 관점 관련된 내용들 이런 것들을 이제 좀 봤고요.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거기에 내닝 관련된 내용인데 여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내닝이 이제 관련된 내용 한번 읽어볼게요. 자, 레닝은 서양 국가에서 경제 위기로 자본주의 수익률이 떨어지자 잉여 자본을, 여기가 이제 핵심적인 거죠. 잉여 자본을 해외에 투자하는 과정에서 제국주의가 발생했다고 보았다. 그리고 이런 자본 수출을 통해서 전 세계가 서양 자본의 지배망에 포섭되어 왔다. 그리고 이와 같은 형상을 자본주의가 최후의 단계에 이르렀던 징표로 생각을 했다. 그리고 자본주의 약한 권이었던 이제 러시아에서 사회주의 혁명이라는 건 당연하다라는 이제 또 정당화시켜주는 그 또 역할을 했죠. 자, 그래서 이제 그 봤고요. 여기 이제 그 출처 제시했던 사료들 있는 서양사 요즘에 부각되고 있죠. 잘 보세요. 요즘에 여기서 많이 내고 있어. 5권 사료 있는 서양사 5권. 예. 그래서 예전에는 사료만 좀 봤는데 내용도 보세요. 내용도 이제. 그래서 저도 이제 내용까지 적어 놓고 있거든요. 추세가 그래요. 추세가.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자료 비번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예. 자, 요거는 좀 쉬었다가 진행을 하겠습니다. 예. 총 4타임 정도 진행할 거예요. 모의고사 강의는요. 예.